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탈모로 고민인 경우가 되게 많죠. 가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절성 탈모도 많은데 남성형 탈모도 있고 그리고 지루성 탈모도 있어요. 오늘은 지루성 탈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탈모 같은 경우에 남성형 탈모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호르몬에 해당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변환형인 DHT가 이제 모근을 공격하면서 모근을 약화시키는 게 남성형 탈모잖아요. 그런데 지루성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모근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들이 모근을 공격하죠. 그래서 모근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는 게 지루성 탈모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지루성 탈모의 기전과 예방 방법, 그리고 지루성 탈모로 호전시키는 방법까지 쫙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두피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여러 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크게 염증이라고 볼게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들이 진행을 하면서 점점 활성화되죠.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모근으로 침범을 해요. 그래서 모근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러면 모근이 약화되면 영양 물질도 공급이 잘 안 되고 염증에 의해서 모근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뭐냐면 머리가 가늘어져요. 그걸 연모화라고 하는데 머리가 가늘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지죠. 그래서 탈모와 연모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지루성 탈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루성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가 가늘어지는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염증, 모낭염 같은 경우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루성 두피형 같은 경우 보통 타입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두피에 습진이 생기죠. 그러면 머리에 짓무르고 막 각질이 두툼하게 앉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습진의 과정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그 과정 때문에 모근이 약화되면서 습진이 생긴 부위에 털이 빠지는 과정이 생기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물이 나고 가려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지가 생기죠. 그 딱지가 엉겨 붙으면서 머리랑 같이 엉겨 붙어요. 그러면서 긁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발모벽 같이, 우리가 머리를 뽑는 걸 발모벽이라고 하거든요. 발모벽 같이 머리를 건드리니까 모근이 약화되면서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습진형 타입 중에서 머리가 땜통같이 뻥뻥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습진형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은 머리가 막 듬성듬성 막 빠져 있어서 원형 탈모 같이 보이는 경우들도 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낭염에 의한 거죠. 모낭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 포도산 구균 같은 게 그 안에 또아리를 틀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근을 약화시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증에 의해서 모근이 약화되죠. 마치 풍치와 같아요. 치주염이나 풍치가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쑥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모근도 모근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염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면서 막 고름이 생겨, 퍼스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모근이 뻥 하고 날아가죠. 그래서 머리가 쑥 빠지죠. 그래서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다시 나는 탈모를 이제 비반응성이라고 하고, 머리가 안 나는 경우는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다시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반응성 탈모 혹은 반응성 탈모 중에서 반응성 탈모도 있기 때문에 모낭염이 심한 경우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머리가 땜통같이 뻥뻥뻥 뚫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탈모성 모낭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심각하게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도 몇 분 계시는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인데 머리가 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 중에서 피지분비가 많아지는 유형이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에 의해서 피지분비가 많아지면서 그 피지분비가 모공을 막게 되죠. 그래서 각질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모근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근의 활성도거든요. 마치 못 자라게 만드는 거죠.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나무 주변이 막 뭐가 막 껴있어. 그럼 나무가 못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모근 주변에 염증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고, 그리고 뭐가 껴있어. 그럼 생장을 원활하게 못하죠. 그래서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머리가 빠지는 유형이, 연모화 과정이 많이 되는 유형이 피지분비가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루성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성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원인인 열대사 장애, 즉 열이 많아지는, 두피가 뜨거워지는 그런 환경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에 각질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말레세이지아 같은 효모균들이 두피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과정들이 안 생기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루성 탈모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나왔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피지 분비가 과도하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그런 조건들을 제한하게 되겠죠. 기름진 음식을 덜 먹고, 그리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당분 같은 것들 섭취를 줄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리고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면을 못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 열이죠. 열. 두피에 기름이 있어. 그 기름에 열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펑 나는 거죠. 그러면서 두피염이 생기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 기전이거든요. 열이 중요하죠. 열을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열을 식히는 그런 과정들, 얼굴에 냉팩을 해주고, 수면 환경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열대사 장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호흡법 알려드렸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들이죠. 외부적인 것들은 염색이나 샴푸 방법, 이런 것들, 퍼마 같은 것들, 두피에 염증을 많이 만드는 것들을 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럼 지루성 두피염을 좋아지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열을 식히는 방법이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열을 식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실외에서 밤에 걷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걷다 뛰다 해도 되고, 걷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아. 다리 쪽에 혈액순환을 공급시켜주면서 머리로 열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걷게 되면 식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과정들, 발목 펌프 운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리 공급되고 머리로 올라온 열이 다시 내려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 저녁에 걷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샴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샴푸 방법은 미용실에서 하는 샴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미용실에서는 정말 머리를 막 시원하게 해주죠. 그리고 한번 마사지도 해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데 가려운데 없냐고 또 물어보죠. 이런 샴푸 방법들은 굉장히 두피에 자극이 많이 돼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는 두피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샴푸를 따르세요. 500원짜리 정도 따르시면 되거든요. 머리가 많은 분들은 좀 많이 따라도 되겠죠. 손을 비벼요. 거품이 나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바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지 마세요. 제발 손가락으로.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은 두피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아토피 있는 경우에 긁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지루성 두피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염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거품이 나겠죠. 천천히 문지르세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문지르세요. 오래 문지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두세요. 1분에서 2분 정도를 두세요. 만약 우리가 거품 목욕하듯이 때를 밀지 않고 샴푸에 의해서 머리에 있는 기름과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두는 거죠. 막 세게 하고 헹궈내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하고 가만히 두세요. 1분에서 2분 정도. 그 상태에서 미온수로 헹궈내는 거죠. 너무 뜨거운 물을 쓰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두피에 뜨거운 물이 닿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하나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기름기가 날아가죠. 그래서 그걸 탈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건 사실은 두피 자체의 보호막을 잃게 되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온수로 헹궈주는 게 좋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머리를 다 헹군 다음에 마지막에 약간 시원한 물로 두피의 잔여를 한번 헹궈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두피가 깨끗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탈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지루성 탈모는 지루성 두피염의 타입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모근으로 침범을 해서 모근을 약화시켜서 머리가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머리가 가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탈모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외에서 걷는 것, 그리고 샴푸 방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시면 지루성 탈모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모하세요.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